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? 백세관리클럽의 라니마우스입니다. 백세님들, 네, 맞습니다.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. 한 달 중에 가장 꼬질꼬질한 염색하는 날입니다.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에 편집해 놓은 영상이 업로드 되거나 화면에 제가 많이 출연하지 않거나, 이게 다 흰머리가 많을 때 제가 영상을 안 찍어서 그런 건데, 이쪽으로 엄청 희끗희끗하고 들추면 나이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. 새해 들어서 좀 이쪽으로 흰머리가 집중돼서 더 나는 것 같아요. 작년에 한국 갔을 때 제가 굉장히 신중하게 쿠팡에서 헤나 염색, 천연 염색을 골라온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아마존에서 골라서 썼죠. 그러니까 제품 설명을 보고 이게 좀 납득이 되고 성분이 정확하게 써 있어야지 이게 천연인지 헤나인지를 알고 사는데, 케미컬 섞인 헤나인지 무슨 천연 헤나인지 설명 보고 알 수가 없어서 선뜻 한국 사이트에서 헤나를 구입하기가 어렵다가 이번에 제가 막 뒤져서 조금 설명이 선명한 제품을 골라왔어요. 천연으로 염색하셔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. 작년에는 케미컬 염색을 주로 했는데 머리숱이 또 줄은 게 케미컬 염색을 시리즈로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, 염색이 다 걱정이에요. 그냥 백발로 살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데, 요즘에 PPD에 안 들어있다, 암모니아 안 들었다 이런 고급형 염색 제제들도 있지만, 그러니까 PPD가 안 들었으면 또 다른 게 들어있겠죠. 그러니까 어떻게 색을 변하겠어요? 염색 샴푸요. 저는 제 성격에 그 염색 샴푸가 맞지 않고, 염색 샴푸도 다 천연은 아니잖아요. 뭔가 연모제를 다 좀씩 넣어놨는데, 그러니까 한 번에 세게 연모제를 쓸 것이냐, 나눠서 천천히 쓸 것이냐, 샴푸하듯이 하니까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, 저는 염색 샴푸는 제가 충분히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저와는 맞지 않다 이런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. 상반기에는 천연 염색을 또 하다가 이게 성가시면 다시 케미컬 쪽으로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예정인데요. 제가 어떤 영양제도 아무리 좋아도 이걸 한 브랜드만 계속 장복하지 않는 거와 이유가 같습니다. 일단 제가 구매한 염색제도 보여드리고 섞어보고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은 1시간만 바르라고 하니까 이게 흰머리 커버가 되고 어느 정도 괜찮으면 이제 또 이 천연 염색 헤나를 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을 제가 쿠팡에서 매의 눈으로 고른 제품인데요. 한국 회사가 수입한 건데 역시 제조는 인도입니다. 이게 헤나가 100%인데 브라운이다. 무슨 말이냐. 헤나는 오렌지죠. 그러니까 여기에는 역시 인디고가 들어있습니다. 그러니까 천연 염색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천연 염색이라고 올려놓은 첫 번째 영상이 있어요. 그 영상 더보기에 거의 논문처럼 써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도 주의사항에 써있죠. 사람 체질에 따라 화장품, 의약품, 기타 음식물 등에 의해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킬 수 있으며, 본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인디고 식물 성분에 대해서도 아주 드물게 알러지 현상에 의한 피부 착색 등의 보고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패치 테스트 시행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인디고로 착색이 안 된 경험이 있고 패치 테스트도 이미 했기 때문에 용감하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분이 헤나가 주로 들어있고 인디고가 들어있고 커피씨드 추출물이 들어있고 플란투스 열매 파우더, 이렇게 컨디셔닝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. 이걸 미지근한 물에 섞으라고 했지 뭘 개어서 숙성을 시켜라 이런 말도 없어요. 헤나 1에 물 4를 넣어라. 그래서 1:4 비율로 이걸 케찹 정도의 농도로 개어서 앞머리 좌우 양쪽을 먼저 바르고 뒷머리를 나중에 골고루 발라서 도포하고 비닐팩을 씌워서 1시간 후에 온수로 여러 번 헹군 후에 샴푸한다. 이게 1시간 바르라고 하고 굉장히 간단하잖아요. 헤어캡이나
옷 가릴 수 있는 비닐, 헤나를 갤 수 있는 도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처음 사용하는 거니까 주의점도 다 볼게요. 다음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. 그러니까 피부 테스트를 했을 때 수포나 뭐 여러 가지 알러지 증세가 일어나는 경우, 머리, 얼굴, 목 등에 피부병이 있는 경우, 오픈 스킨에는 뭔가 이렇게 염색제를 바르면 안 됩니다. 임신 중, 뭐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, 케미컬 염색도 마찬가지죠. 저희가 임신 가능성 있을 때는 뭔가 안 하던 것을 하지 않습니다. 생리시, 출산 후 이게 왜 이렇겠어요? 그러니까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염색을 하지 마라. 이건 제가 동의를 하고요.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해도 어떨 때는 괜찮단 말이에요. 근데 어떨 때는 발진이 일어나죠?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알러지 반응이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걸 어떤 염색을 해도 마찬가지이고, 특이 체질 또는 신장 질환, 혈액 질환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, 여기 왜 이렇게 써 있겠어요? 이 헤나 인디고 알러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한둘이라도 이게 만약에 색소 침착돼 보세요. 이 회사에 소송 걸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?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써놓을 수밖에 없어요. 백세님들이 저에게 민감성 피부인데 레티놀 발라도 되냐?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? 무조건 안 된다고 하죠. 심지어 그 제품을 팔지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파는 회사에서도 이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써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패치 테스트를 하고 괜찮으면 써라? 뭔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픈 사람은 쓰지 마라. 이렇게 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. 저한테 물어보셔도 마찬가지예요. 당연히 머리 감을 때 염색제가 눈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? 얼굴, 목 등에 많이 묻으면 안 되겠죠. 바로 물로 씻어라. 그러니까 피부에 착색되지 않게 씻으라는 것이고, 눈썹이나 이렇게 문신 다른 곳에는 하지 마라. 딱 헤어 염색용으로만 사용하라는 것이고요. 뭐 파마나 스트레이트나 이런 것을 했으면 이걸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. 여긴 일주일이라고 했지만 대체적으로 케미컬 염색이나 뭐 파마 후에 헤나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기간을 띄워라 그 얘기고, 사용 후 며칠 동안은 백앤릿에 색이 남을 수 있다. 그러니 주의해라. 이런 주의점들이 있고, 제가 또 누구한테 헤나 인디고 염색을 권하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제가 하는 염색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지, 이게 단 한 명이라도 알러지가 나면 안 되잖아요. 반드시 발목이나 아니면 귀 뒤 이런 데에 발라서 괜찮은지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한번 섞어서 발라볼게요. 봉지 안에 2팩으로 나눠서 들어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좀 지저분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잖아요. 먼저 헤나를 넣어줍니다.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빗으로 잘 바르기가 어렵습니다. 스틱으로 그냥 사용을 할 거고요. 미지근한 물을 4배를 넣어라. 이걸 저어가면서 가늠을 하면 됩니다. 케첩 정도라고 하니까 흥건하지 않을 정도로 좀 머리에 부드럽게 발릴 정도로 해라. 저는 이 정도, 이게 케첩 정도 농도가 될까요? 생각보다 잘 개입니다. 저는 미지근한 물보다 조금 따뜻한 물로 했는데 이게 쉽게 잘 개어요. 설사 염색이 잘 안 나오더라도 헤어팩처럼이라도 사용하게 아르간 오일도 몇 방울 떨어뜨려 줍니다. 염색을 하는 김에 약간 두피에 오일도 발라주는 거죠. 패키지에 이런 게 다 들어있었어요. 일단 흰머리 밀집 지역부터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. 헤나 배합을 바르고 딱 1시간을 두고 감고 왔습니다. 이렇게 뒤집어서 물로 먼저 다 헹궈내고 샴푸를 하고 컨디셔너도 했어요.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. 헤나 인디고 염색을 처음 해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품은 일단 헤나를 숙성시켜서 뭐 6시간 하룻밤 이렇게 두지 않았고, 인디고를 나중에 따로 섞지 않았고, 이미 다 배합되어 있는 것을 미지근한 물로만 섞어서 그냥 발랐을 뿐이고, 다른 때처럼 뭐 2시간, 3시간 두지 않았는데도 색이 나왔습니다.
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하얀 것은 가려졌어요. 물론 완벽한 염색을 원하는 이렇게 투톤 나오는 게 싫은 분들은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. 이 흰머리 개체수가 늘면 어르신들이 진한 검정색 염색을 하잖아요.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헤나 염색이 아니라 그런 멋내기 칼라 염색이라 할지라도 밝은 브라운으로 하면 이 흰머리는 더 흐리게 들고 이 진한 머리는 갈색으로 나오니까 이제 투톤이 되는 거죠. 이렇게 투톤 되는 걸 방지하려면 진한 검정색으로 덮어야 이 흰머리 부분이 투톤이 되지 않습니다. 저는 아직까지 좀 더 버티기로 했어요. 그렇게 진하게 가버리면 다시 색을 빼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약간 투톤이거나 뭐 너무 꼼꼼하게 바르지 않아서 흰머리가 좀 보여도 괜찮습니다.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처음 흰머리가 눈에 띄기 시작할 때는 막 그게 한 가닥 한 가닥이 너무 싫으니까 막 꼼꼼하게 바르고 철벽 커버하고 했지만 이 개체수가 늘어나면 철벽으로 발라봤자 소용이 없습니다. 예전에는 염색제를 발라서 시간도 오래 뒀다면 케미컬 염색제도 바르고 딱 25분, 30분 이렇게 감아내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두피에 자극이 덜 하더라고요. 미장원에 가서 케미컬 염색을 할 때 이렇게 앉아있다 약간 불편한 부분이 그 미장원이 바쁘면 색이 나왔나 보고 좀 기다리세요 해서 제가 이거를 40-50분도 염색약을 바르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딱 바르고 적정 시간 안에 감아야 두피 자극이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색이 잘 나와야 되니까 더 오래 앉아 있으면 이게 색이 잘 나오면 뭐예요? 며칠 지나면 또 흰머리 날 건데 게다가 이 두피는 어떡하라고요. 이제 흰머리 걱정보다도 두피 걱정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염색 시간을 좋아하는데 이 헤나가 지금 딱 1시간 두었는데도 색이 이 정도면 흰머리 커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패키지에 2봉지가 들어있었는데 제가 한 봉지를 다 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. 이 헤나를 많이 섞어서 머리 전체에 바른다? 짧은 머리면 모르지만 이렇게 긴 머리에 그 가루를 개서 바르는 것은 어렵습니다. 두피팩 하듯이 리터치만 한 지 오래되었는데요. 한 봉지에 반 패키지만 써도 흰머리는 다 가릴 수 있었을 거예요. 이게 이렇게 잘 나올 줄 알았으면 몇 개 더 사올 걸 그랬나 봐요. 천연 염색도 장점과 걱정이 있고 케미컬 염색도 장점과 걱정거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느 걱정거리가 더 큰지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. 우리 백세님들은 잘 아시죠? 제가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로테이션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런 뉴스 보셨죠? 그 다크 초콜릿이 밀크 초콜릿보다 나쁘다. 왜냐하면 다크 초콜릿이 더 고농축이라 그 다크 초콜릿에 중금속, 뭐 카드뮴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밀크 초콜릿은 희석되어 있으니까 그 중금속이 덜 들어있고 다크 초콜릿 함량이 높을수록 더 들어있다.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이런 건강에 좋다는, 항산화에 좋다는 카카오 파우더도 맘 놓고 오래 먹으면 걱정인데 이 두피에 바르는 것도 이 헤나가 농사가 잘 됐나? 맑은 물에서 자랐나? 이거는 천연 잎이지만 막 케미컬 비료를 많이 줬나?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. 이 헤나 제품들은 전부 인도산을 쓰는데 저희가 그 인도 밭의 상황을 알 길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후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, 부작용이 없이 사용했다 이런 제품들을 주로 쓸 수밖에 없는데요.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쇼핑을 했는데 역시 망하지 않았어요. 어떤 염색을 할 것인가는 어떤 건강식을 먹을까를 결정하는 것처럼 본인의 주관대로 결정하셔야 됩니다. 누가 해서 괜찮아도 나에게 안 괜찮으면 그게 100% 확률인 거예요. 복숭아 알레르기라는 게 있잖아요.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건데 제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없던 사람인데 몇 년 전에 굉장히 발진이 일어나고 막 이 두피가 다 간지럽고 이게 무엇 때문이지? 염색 때문인가? 뭐 어디가 아픈가? 결국 알아낸 게 복숭아 알레르기였던 거예요. 그 이후에 복숭아를 먹지만 지금은 알레르기가 없습니다. 선천적으로 알레르기인 경우도 있지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더 알레르기가 발현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새로운 제품을 썼는데 발진이
발진이 일어난다. 지난달에는 괜찮았는데 이번 달에 문제가 있다. 이런 경우를 보면 그 복숭아 알레르기가 일어났을 때처럼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. 그리고 염색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은 요즘 샴푸나 이런 헤어 트리트먼트 제품을 보면 뭐 락틱 애시드나 살릭실릭산이나 이렇게 두피 각질에 관여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. 두피도 피부처럼 세포를 재생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머리카락도 덜 빠지고 윤기가 나니까 그런 방법을 쓰지만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질이 많이 탈락된 상태에서 염색제를 바른다? 이러면 또 두피에 더 자극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또 발진이 일어날 확률이 높겠죠. 그렇기 때문에 염색하기가 가장 좋은 날은 정말 게을러져서 이틀 정도 머리를 안 감았다든지 이렇게 두피에 좀 기름이 껴있을 때 이럴 때 염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합니다. 그러니까 염색하기 전에 막 게으른 상태로 뭐 영상도 찍기 싫고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렇게 해봤자 내 손해다. 그 제품을 제가 작년 한국 갔을 때 골랐으니까 벌써 얼마 전이에요. 그러니까 몇 달 됐잖아요. 그걸 여태도 제가 안 뜯었다가 오늘 뜯은 거예요. 그런데 실망시키지 않아서 백세님들에게도 소개하게 되어 다행입니다. 백세님들도 염색만은 주관적으로 결정하시고 한 브랜드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브랜드별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두피에 같은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지 않는 보다 안전한 염색 하시기 바랄게요.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헤어 케어 루틴에서 만나요.